당내에서는 쉰카콜라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홍카콜라가 아니라 쉬었다, 팍 쉬었다! 라는 논란 제기됐고요. 김포 편입, 이거 좋은 묘수일까? 아니면 악수일까? 이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쉰카든 홍카든 반발을 하거나 말거나 이뇨한 혁신위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데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뇨한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를 순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80년 대학 1학년 때 도청을 들어가서 통역을 했는데 두 가지 뚜렷한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북쪽에 향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으로 향한지를 모르겠다. 너무너무 원통하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 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그러니까 보수 정당 당 대표급 인사 입에서 나온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며 우리는이라는 수식어를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자타공인 이 순천 사람, 호남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발언. 사실은 이 김병민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일 때 김종인 전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 그때도 비대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24시간 그 수행 대변인 시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 모두 다 이제 호남에 공을 들였잖아요. 그 중간중간은 제외로 하고. 저희가 지난날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당의 근간과 뿌린 정강 정책을 다 뒤바꿨습니다. 그때 가장 큰 논쟁적이었던 게 5.18 민주화 운동 바로 이 정신을 당의 강령에 넣냐 마냐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결국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그 뒤로 호남 폄훼에 대한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과 인식들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회의원 전원이 열차를 타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묘역을 찾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 전야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보여드렸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5.18 당시 시민군의 통역을 맡았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앞서 뭐 이태원 참사 때는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거친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5.18 민주화 운동 현장 당시에 있었잖아요, 이뇨한 현장에서 통역을 맡았던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첫걸음을 또 이뇨한 위원장이 내디딘 만큼 여기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화합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길에 함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호남 사람 이뇨한 위원장이 우리라는 호칭을 써면서 이야기했던 점도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뇨한 혁신위의 대사면 프로젝트, 당사자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 내지는 반발하고 있는데 각자의 입장도 조금씩 3인 3색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선 덮어놓고 만나자 하면 무슨 식으로 여론이 반응합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학교폭력 터지면은요 억지 사과합니다. 상대가 받는 거 안 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예인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 사과하는 겁니다. 과거에 당이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윤리가 가동되고 이랬던 것에서 반성한다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저런 짓 안 하려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나이 40 된 사람한테 애 취급하려 달려드는 태도 자체가 지금 이 당의 문제예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왜 애 취급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이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질문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징계받은 사람한테 징계를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당이 사과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일지 애초에 과연 누가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겠군요. 이준석 전 대표와 김 최고는. 시종일과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규정을 짓고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 안에 가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이 전 대표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과거의 일들을 다시 들춰내기 시작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측근이었던 김철근 위원장이 각서를 썼던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유리의 판단들이 있었던 건데요. 한때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또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을 보게 되면 남자가 기억하고 있는 관점과 또 여자가 기억하고 있는 관점의 두 편의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 대표는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고 당원들과 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매우 불편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 전 대표의 행동 하나하나가 피해자는커녕 당에게 여러 어려움을 끼쳤던 기억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부딪히는 순간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내용으로 더 빠져들게 되니 이제 이런 것 좀 다 내려놓고 통 크게 통합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완 위원장이 내민 손이고 이쯤 되면 함께 가기 위한 그 진정성을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보여주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내민 손을 한 번쯤 잡아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관선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주체가 지금 달라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트러블이 있었던 주체는 뭐 김기현 대표 내지는 뭐 대통령실 윤핵관이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좀 결이 지금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위원장, 결이 다른 혁신위원장이 와서 이제는 과거의 일도 없게 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애 취급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근데 용어에 대해서 이제 사면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아요. 네네. 사면 자체 의미가 물론 뭐 위에서 밑에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징계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고 네. 그다음에 같이 통합해서 가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이의 제기를 한다랄지 뭔가 트집을 잡아야 하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사면이라는 그런 거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혁신위원회하고 지금 현 당의 체제하고는 좀 분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혁신위원회하고 용산은 분리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 체제하고 그다음에 용산에 대한 어떤 개혁,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혁신위원회의 어떤 역할 자체가 자신들 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과연 맞느냐? 애 취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애 취급했다라고 느꼈을까요? 이제 아량을 베풀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성비와 관련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당에 대한 비판이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 입장에서는 뭐 과도하다고 본인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저 징계가 이준석 전 대표가 받은 징계가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다. 그렇죠.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한 건데 과연 뭐 징계를 뭐 1년 하는 게 맞느냐 뭐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전혀 없는 걸 징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랄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잘 안 되고 혁신위가 잘 안 돼서 폭망하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의 입지랄지 이런 것들이 더 설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이러한 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뭔가 혁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혁신위원장의 어떤 스텝이랄지 이런 플랜이랄지 그다음에 워딩이랄지 이런 걸 보면 그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또는 혁신위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다 이렇게 혁신위가 이 대표를 애 취급한 거 없다라는 논평도 흥미로운데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던 중에 그 탈당의 명분을 사면이라는 카드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감쇄시키자 이준석 전 대표가 뿔이 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